휴먼버그입니다. 트럼프의 행보가 불안불안하죠. 이란과의 전쟁 중에 나오는 트럼프의 워딩이나 또 행동들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역사 속에 비슷한 인물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미치게 만드는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기 39년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북쪽 해안 블로뉴 근처인데요. 로마의 군단 수만 명이 해변에 도착을 합니다. 완전 무장된 상태예요. 투구, 갑옷, 창, 방패, 전투 대형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립니다. 병사들이 긴장을 하고 전방을 주시하는데요. 앞에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파도가 밀려오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황제 칼리굴라가 말 위에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병사들이 멈칫했겠죠. 그런데 황제 명령이잖아요. 창을 들고 바다를 찌릅니다. 파도를 향해선 칼을 휘두르고요. 수만 명의 로마 정예군이 진짜로 바닷물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허리까지 물이 잠긴 채로요. 자, 그리고 한참 뒤에 칼리굴라가 전투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우리는 승리했다. 바다의 신 넵튠이 항복했다. 그 다음의 명령이 아주 걸작입니다. 해변에 조개 껍데기를 주어라. 이것이 넵튠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사들이 투구를 벗고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상자에 담고요. 이 조개 껍데기가 진짜로 로마까지 운반이 됩니다. 마치 승전 행렬하는 것처럼요. 참전 장교들에게는 훈장까지 수여가 됩니다. 이건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12명의 황제에 기록한 실제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완전 미치광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 이전에도 비슷한 걸 한 적이 있거든요. 바이아이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폴리 근처의 리조트 지역이에요. 칼리굴라가 여기 바다 위에 배를 일렬로 늘어놓게 합니다. 수백 척입니다. 그 위에 흙을 깔아서 5km짜리 다리를 만듭니다. 바다 위에 도로를 건설한 거죠. 그리고 황금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 위를 달립니다. 악사들이 따라오고 군대가 행진을 하고요. 이틀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꼭 미치광이 같죠. 칼리굴라가 황제가 된 건 서기 37년입니다. 즉위하자마자 세금을 깎아줘요. 감옥에 갇힌 정치범을 풀어줍니다. 시민들에게 화려한 경기와 축제도 열어줍니다. 전임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워낙 음침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 칼리굴라는 그런 점에서 구원자와 같죠.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필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시기를 황금시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위 직후에 석 달 동안 로마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즉위하고 7, 8개월 됐을 때 칼리굴라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원인 불명의 중증 질환이었는데요. 한 달 가까이 생사를 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뇌염이나 간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확실한 건 딱 하나입니다. 회복된 뒤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자기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 신전마다 자기 동상을 세우라고 하죠. 원로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가족을 처형하고 시민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자기의 말 인키타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원로원의 의원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가서 바다에 전쟁도 선포를 했던 겁니다. 즉위 4년째인 서기 41년 1월에 결국 근유대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형의 인간이 역사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칼리굴라보다 수백 년 전에 그리스인들은 이미 이런 사람을 신화로도 경고하고 있었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살모네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엘리스 지방의 왕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제우스다. 신이죠. 백성들에게 자기를 제우스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합니다. 제우스에게 바치던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바치도록 합니다. 뭔가 트럼프의 최근 행보와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청동 솥을 전차 뒤에 매답니다. 말린 가죽도 같이 매달고요. 전차를 몰고 도시를 질주합니다. 당연히 청동 솥과 가죽이 부딪히고 끌리면서 엄청난 굉음이 나겠죠. 천둥 소리를 흉내낸 겁니다. 동시에 횃불을 하늘로 집어던집니다. 번개를 연출하는 거죠. 도시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살모니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름입니다. 가짜 천둥을 치고 가짜 번개를 만들고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하는 왕인 겁니다. 아폴로도로스의 비블리오테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오만해서 제우스와 동등해지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결말이 뭘까요? 신화에서는 진짜 제우스가 벼락을 내립니다. 살모네우스는 죽고 그의 도시도 통째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서는 살모네우스가 타르타로스에서 영원한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걸 휘브리스라고 불렀는데요. 신의 영역을 넘보는 인간의 오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유형의 인간이 반복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요. 2026년으로 와보죠. 현실 이야기입니다. 2025년의 1월 20일 트럼프가 두 번째 취임을 하게 되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죠.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꿉니다. 같은 행정명령으로 알래스카의 데날리산 이름을 맥킨리산이라고 되돌립니다. 첫날부터 바다와 산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12월이 되는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평화연구소 건물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있는 연방 건물이거든요. 기관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리더십을 갈아치운 다음에 건물 외벽에 트럼프를 박은 겁니다. 같은 달 해군 신형전함의 함급 이름을 트럼프급으로 발표를 하고요.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잘생긴 전함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죠.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꿉니다. 자, 2020년의 3월 26일 재무부가 발표하죠. $100 지폐에 트럼프의 서명을 넣겠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화폐에 서명을 하는 건데요. 이게 1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날 연설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전쟁 중인데요. 뉴욕포스트는 실제로 해협 이름을 바꾸는 걸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다 이름을 바꾸고 산 이름을 바꾸고 연방 건물의 이름을 붙이고 전함의 이름을 붙이고 공연장 이름을 바꾸고 화폐에 서명을 하고 해협 이름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 재임 1년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스스로를 고대 왕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고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죠. 살모네우스가 도시 이름을 바꾸고 가짜 천둥을 친 것, 칼리굴라가 바다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죠. 원래부터 억만장자였고요. 트럼프 타워, 트럼프 스테이크, 트럼프 대학교까지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이나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처음부터 미추광이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 뭔가가 벌어지고 있었죠. 2025년 11월에 앱스타인 파일에 대한 투명법이 통과됩니다. 12월부터 문서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2026년 1월에는 350만 쪽이 공개가 됩니다. CNN에 따르면 그 안에 트럼프 이름이 1000번 넘게 등장을 한다고 하죠.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역사에 트럼프의 행동과 워딩의 진짜 이유가 밝혀지겠지만요. 아무튼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로마로 한번 다시 가보죠. 이번엔 콤모두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명상록을 쓴 분이죠. 너 자신에게 정직하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라. 역사상 가장 현명한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콤모두스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 갈레노스가 건강을 관리하고 수많은 학자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15세의 역대 최연소 집정관, 18세의 단독 황제, 출발점만 보게 되면 완벽하죠. 그런데 즉위 2년째가 되는 서기 182년입니다. 콤모두스가 극장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나 루킬라가 보낸 자객이 칼을 들고 다가오죠. 경호원이 막아서 실패했지만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됩니다. 누나를 추방한 뒤에 처형을 하고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바깥 세상과 점점 단절이 되죠.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서기 192년에 콤모두스는 로마 이름을 바꿉니다. 콜로니아 루키아 안니아 콤모디아나, 자기 이름이에요. 달력의 12개월 전부를 자기 칭호로 바꿉니다. 8월은 콤모두스, 10월은 헤르쿨레우스, 11월은 엑스페라토리우스, 군단 이름까지도 콤모디아나이로 바꾸게 됩니다. 원로원 이름에도 콤모디안을 붙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마를 지우고 전부 자기 이름으로 채운 겁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자기가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고 선언하잖아요. 사자 가죽을 걸치고 또 곤봉을 들고 콜로세움에 내려가서 검투사로 싸우기도 합니다. 상대 검투사들은 일부러 져줬다는 기록이 있죠. 하루는 타조의 목을 특수 제작한 투창으로 잘라낸 다음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타조의 머리를 들고 원로원 속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칼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타조 머리를 들고서 원로원 의원들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무언의 위협이었겠죠. 뭔가 좀 트럼프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카시우스 디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때 관중석에 직접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월계수 잎을 뜯어서 입에 넣고 씹었다고 합니다. 웃다가 죽을까 봐서죠. 로마 원로원 의원이 황제 앞에서 웃음을 참으려고 나뭇잎을 씹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밤 측근들이 처형 명단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을 하죠. 독을 탑니다. 하지만 코모두스가 토해내버리고요. 그래서 레슬링 파트너였던 나르키소스가 목욕탕에서 코모두스를 교살하게 됩니다.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의 즉위와 함께 황금의 왕국이 철과 녹의 왕국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미국을 대입하게 되면 비슷한 워딩이 되지요. 살모네우스 칼리굴라 콤모두스 트럼프, 가짜 천둥을 치고 자기를 제우스라고 부른 왕, 바다의 전쟁을 선포하고 조개를 전리품이라고 한 황제, 도시와 달력에서 로마를 지우고 전부 자기 이름으로 채운 황제, 바다와 산과 건물과 전함과 화폐 또 해협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대통령. 수천 년 동안 같은 패턴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부 미치광이는 아니었잖아요. UC 버클리의 데커 켈트너 교수는 이걸 20년 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힘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마치 뇌를 다친 환자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충동적이 되고 위험을 못 느끼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2017년에 미국 잡지 아틀란틱이 이 연구를 기사로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권력은 뇌 손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의 스쿠빈더 오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몇 분간 권력감을 느끼게 한 뒤에 뇌를 측정해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느끼는 거울 반응이 약해져 있었대요. 며칠도 아니고 몇 분입니다. 후속 실험에선 의식적으로 공감해 보세요라고 했더니요, 달라지지가 않더랍니다. 노력으로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몇 분이면 뇌가 달라지는데 이게 몇 년씩 이어진다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칼리굴라는 4년 만에 바다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코모두스는 12년 만에 1000년 된 도시의 이름을 지워버렸고요.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바다와 산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해서 1년 만에 건물, 전함, 공연장, 화폐, 해협까지 전부 자기 이름으로 채우고요. 200년 넘게 동맹이었던 나라들을 향해서 함부로 모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관세를 선포하며 마치 미치광이 같은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저 사람은 미쳤어 이렇게 말하면 사실 뭐 마음이 편하죠. 나와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그렇게 거리를 두게 되니까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수천 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특정한 괴물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원래 깔려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 그 본성을 본 거죠. 그래서 신화로 경고한 거죠. 살모네우스에게 벼락을 내린 건 제우스가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경고였던 겁니다. 권력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속성을 꺼내는 열쇠일 뿐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은 사람에게 같은 일을 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건 황제나 대통령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죠. 카시우스 디오는 코모두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는 본성이 악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했거든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권력 앞에서 바뀌었던 거예요. 흥미롭게도 로마인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개선 행렬을 할 때 수만 명이 환호하는 그 전차 위에 꼭 노예 한 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이 노예의 임무는 딱 하나였죠. 장군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 뜻이죠. 온 세상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반드시 옆에 뒀던 겁니다. 켈트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20년 연구 끝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권력의 부패를 막는 핵심은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처칠에게는 아내 클레멘타인이 당신 요즘 예전만큼 친절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고, 펩시코의 CEO인 이느라 누이에게는 어머니가 이사회 임명 당일 그 왕관은 차고에 두고 와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단 이런 사람들뿐이 아니죠. 어느 조직에서 힘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는 개인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패턴은 비슷할 수 있죠. 권력은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장치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칼리굴라에게도 콤모두스에게도 살모네우스에게도 그런 노예가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겠죠. 뭐 더 정확히 말하면 있었는데 내쫓은 거겠죠. 1기 트럼프 행정부에 비하면 2기 트럼프 행정부에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나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년은 정말 불행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휴먼버그였습니다.